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 방향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까지 흔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먼저 한국의 안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는 단순한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무서운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을 느슨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 평화는 단숨에 위태로워집니다. 극좌 정권은 대북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접근을 취하며 강력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권 시절 휴전선 일부 지역에 도로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어선 완충력 약화 우려를 낳았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전략적 통제와 경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땡크길까지 닦아주네. 서울이 지척인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군 장성 인사 관련 명부를 소지한 군 관계자가 민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명부는 군 핵심 지휘부 인사정보가 포함된 고도의 보안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중요 문서를 개인이 들고 다녀야 했는가? 왜 군 보안 시설이 아닌 민간 장소였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엔 보안 의식과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단순 분실이 아니라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북 관계가 완화되던 시기였던 만큼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작태가 엄청났습니다. 확인된 것은 하나입니다. 군장성 명부라는 국가안보 핵심 자료가 민간 공간에서 분실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당시 안보 관리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경고 사례입니다. 이거 분명히 북한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남 패망이 한국 패망이 되는 건가요? 잘 사는 거하고 웬 수들이 노리는데 허술한 거하고는 논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월남 도간첩 천국이었죠. 정치 안에서 베트콩들은 땅굴 파고 슬리퍼 신고 잘 사는 월남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국은 2027년 1월 대만 침공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동북아에 반드시 3차 대전에 횃불이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강 지도와 전략 정보 또한 일부 한강 주변 전략 지도 자료가 공개되거나 관리가 느슨해진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 아예 한강 지도까지 넘겨주고 군사적 요충지와 방어 계획이 포함된 지도로 외부 유출 시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휴전선 공사, 군 장성 명부 관리 부실, 한강 전략 지도 관리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모두 한국 안보의 핵심 요소와 직결된 사안이며 국민과 군의 경계의식이 필요한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간첩 세력들입니다. 이재명 극좌 정권은 한 숟갈 더해서 다음으로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봐야 합니다. 한국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면 중국의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의 간접적 정치 개입 가능성이 생깁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외국인 권리가 확대되면서 치안 문제와 국가 정체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지방정부와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통제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엔은 불길한 눈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과 북한, 이것들이 한국을 노리며
70년 동안 공작한 결과가 한국 공산화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수장들이 되어서 피 같은 국민들 세금을 핵무력 완성에 도와주고 진짜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란죄로 뒤집어 쓰여 죽이려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또한 극좌 정책의 큰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한국 내 특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좌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경제안보 협력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 정책 우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한미 안보동맹 약화, 경제적 불이익, 글로벌 영향력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정책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진실을 알 수 없게 공개하지 않으며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극좌 정권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획 없는 이민 수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정책은 국가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한국 사회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책은 체계적 관리 없이 지리적 장점만으로 외부 인구를 잠식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 정책 또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 확대와 규제 강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생적 경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이용한 권력 집중, 선거제도 변화, 공공기관 장악은 사회 전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유와 안전, 국가 경쟁력이 동시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재명 극좌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 안보, 정체성,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해야 합니다. DMZ를 지키고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검토하며 출산율과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경각심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힘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한국이 처한 현실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만 합니다.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부자들이 침묵하면 반드시 월남골을 당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깨어나야만 합니다. 반국가적 정치인들을 말살하고 다시 반공주의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타임즈의 말대로 한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며 엄청난 희생제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교파를 초월하여 뭉치고 모이고 단합하여 불의를 멸하고 공의를 대한민국 곳곳에 넘치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조직하고 무장하고 힘을 기르고 불의한 자를 본때를 보이십시오. 어떻게? 머리를 맞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공유하십시오.